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오늘도 하루가 갔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장도 이제 물가에 대한 그런 불안감, 네. 결국에 이것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2차 전지 섹터가 또 약세를 띠니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선 참 마음이 불안해지고요. 그렇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로봇이 또 강세를 띠니까 순환매가 정말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구나. 좀 흐름 타기도 바쁘셨을 겁니다. 네. 이래저래 좀 생각이 많아지는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제 이게 2차 전지나 이런 쪽에 워낙에 또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주도주가 좀 약간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도 있고 또 네. 딴 데로 가자니 너무 저기 또 물살이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참 버티시느라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남이따와 함께 오늘 하루 정리도 잘 해보시고 아직 일주일 끝난 거 아니죠? 내일까지도 우리가 같이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차분하게 오늘을 정리하고 내일 시장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쁘게 달려볼게요.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손여로 팀장님,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조합은 또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도 네. 조금 기대가 되기도 하고 약간은 긴장이 되기도 하는데 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면서 오늘 두 분의 진단을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채팅창에 유튜브에 토마토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전화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직접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한 150분 정도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어떤 분들은 오히려 매수 문의를 좀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또 기회를 만들 수도 있죠. 충분히. 그리고 아직까지는 종목이 많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시간대를 잘 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올려주시는 동안 저희가 사전에 받았던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바로 7857님께서 이것도 아이폰 하면 생각나는 바로 그쵸. 그 종목. 네. LG 이노텍입니다. 손실 중이세요. 지금 27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도 적지 않습니다. 딱 20% 채워 넣으셨습니다. 지금 손실률로 따졌을 때는 한 8.5% 정도 밀려 있습니다. 저렇게 수익을 내셨던 기간을 놓쳐버리고 그러네요. 오히려 이제 하락으로 전환돼서 답답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LG 이노텍을 우리 7857님께서는 이전에도 여러 번 좀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도 보고 손실도 보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올해 5월에 재매수 하시면서 수익이 잘 났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손실로 돌아섰고 특히나 오늘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6% 갑자기 또 개파락으로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지 그 이유도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손실을 줄여낼 수 있을지 저희 진단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LG 이노텍과 관련해서는 두 분의 의견을 듣는 특별한 진단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손여로 팀장님께서는 키워드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애플의 울고 웃는 기판 카메라 모듈 관련주다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네, 네. 항상 이제 해마다 울고 웃는데 올해도 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지훈 대표께서는 키워드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그래도 애플이다. 그럼에도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두 분의 의견이. 뭔가 말이 딱 연결이 되는 느낌. 네. 어. 자, 그럼 팀장님의 의견부터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우선 LG 이노텍 하면 많은 투자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LG 이노텍이 뭐 하는 회사고 주요 매출처가 어디인지. 하지만 주요 매출처가 주요 매출을 차지하다 보니까 해당 종목에 따른 이슈, 해당 종목과 연관된 이슈에 따라서 울고 웃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제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보유 의견을 드리겠지만 일단 매수 위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27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투자자라는 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5월 달에 매수하셨고 6월 16일에 고점이 확인됐었고 지지구간 이탈하면은 기계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애플과 관련이 있는 LG 이노텍이기 때문에 믿고 투자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6월과 7월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시장에 대한 뉴스를 잘 살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긴축이 완료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연준에서 한 번 더 이런 이슈가 나왔었고 그러게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재고가 바닥을 잡는 듯 하면서도 반도체 재고가 다시 한번 느는 모습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다시 한번 더 불거지면서
어떤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약세를 보인 것이지 LG 이노텍 자체가 잘못을 한 것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LG 이노텍을 주기적으로 매매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수익 관점으로 매매를 하셨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LG 이노텍이 왜 하락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 13일인가요? 이제 아이폰 15가 공개가 된 와중에 정말 뭐 증권사 리포트도 LG 이노텍이 이제 애플발 안정적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긍정적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하필이면 중국에서 공무원들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좀 투심 악화가 된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LG 이노텍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 측면을 보더라도 현재 업종 퍼가 12.68이고 현재 퍼가 6.50이고 12개월 선행퍼가 7.27입니다. 현재 퍼 기준으로는 2분의 1가량 저평가를 갖고 있지만 내년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퍼가 올라간다는 거. 퍼가 올라간다는 거는 주가가 올라가거나 실적이 줄어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현재 주가가 박스권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실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12개월 퍼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LG 이노텍을 이제 시청자분께서 나는 3년 이상 들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면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여러 번 이게 사골처럼 우려두신 부분들 그 다음에 저도 이제 LG 이노텍의 실적이 훼손은 일부 있겠지만 막 적자 전환되고 그러진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12개월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22년에 기록했던 연간 실적 대비해서 한 10에서 15% 정도 실적이 훼손될 것이다라고 전망된다고 하면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개인 투자가들이 던졌다면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도세가 오늘 확인되는 부분이고 오늘도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6%가량의 약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분기마다 먹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다면 조금은 민첩하게 보셔야 된다.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이 또 워낙에 이 LG 에노텍을 여러 번 또 트레이딩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쵸. 네. 오늘의 의견을 좀 참고하시고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지훈 대표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다라는 키워드 잡아주셨는데요. 영부러죠. 그래도 계속 애플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봐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앞에서 팀장님이 중요한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 근데 일단 그 중국 관련된 그 공무원 아이폰 업무용 아이폰 사용 금지 요구 관련돼서 이제 네.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은 사실 미국이 틱톡이나 그 소위 말하는 화해 규제한 거랑 같은 동일선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애플 입장에서 부담되는 거는 중국 매출의 20% 가까이가 사실 애플 입장에서 전체 글로벌 매출의 20% 가까이가 중국 시장에 의존하니까 단기적으로 좀 악재는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전체 출하량 그러니까 약 8,500만 대에서 한 1억 대 정도 출하량의 지금 연간 추정치가 줄어들진 않았거든요. 아직은. 근데 줄어들지 않았고 만약에 그게 연간 추정치가 만약에 애플이 지금 8,500만 대인데 30% 급감해서 5천만 대 이하로 떨어진다고 중국 시장에서 깨질 걸 감안해서 5천만 대로 이하로 깨진다고 하면 아마 발빠르게 지금 외국인이 6만 주 매도가 아니라 60만 주, 600만 주 아마 매도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닐까. 단기 악재임에는 분명한데 전체적인 연간 실적에는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어서 좀 더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오늘 동시에 나온 게 EU 집행위원회에서 2024년에 본격 시행할 거다. 디지털 시장법상 특별 규제 대상에 또 애플을 포함시켰거든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좀 맞은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도 살펴보면 그 중국의 국영기업 직원들 테슬라 전기차 사용 금지를 해서 테슬라가 일시적으로 주가 급락이 나왔다가 불과 한 달 만에 다 회복이 됐거든요. 이미 여전히 그런 악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BYD에 이어서 지금 중국에서 여전히 압도적으로 글로벌 2위 그 중국에서 그 시장 지위가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폰 15 이제 15일 이제 다음 주면 나오는데 네. 아직 그 아이폰 신제품이 얼마나 팔릴지에 대한 것도 확인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프로나 프로 맥스 사실
카메라 모듈 단가가 비싼 고단가에 그게 맞아요. 더 집중적으로 더 비중 자체가 커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단기적으로 분명히 악재가 나온 건 맞는데 요거 때문에 뭐 팔고 도망갈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 그 애플에 대한 견고한 펀더멘탈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 LG이노텍도 4천억 넘게 투자한 FCPJ 기판 사업부가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에 넘어가는 그 기간 내 이제 그 기판계 명품이라고 하는 FCPJ가 이제 실적에 이제 사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자. 네. 왜냐면 갖고 계신 그 사신 가격에서 8% 정도 빠져서 지금 불안해 하시면은 저는 투자를 아예 안 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오늘의 악재를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쪽에 좀 힘을 실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분명한 악재 때문에 이제 LG 이노텍의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팀장님의 의견도 궁금해요. 이 악재를 어쨌든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건 다음 주에 이제 아이폰 15가 이제 나타났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걸 수밖에 없는데 이 아이폰의 애플의 새로운 신제품 출시가 LG 이노텍에 있어서 주가를 조금 더 끌어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의 힘이 좀 약해진 건가?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어때요? 네, 확실하게 어떤 애플 아이폰의 이 판매량 추이를 좀 체크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애플 아이폰의 정말 최전성기라고 평가됐던 게 사실 아이폰 3GS랑 아이폰 네. 4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뭐 아이폰 8, 10 나왔는데 판매량이 조금 줄어든 모습. 근데 이제 기기 단가들은 높아지다 보니까 실적은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LG 이노텍이나 이런 뭐 BH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애플 판매에 대한, 애플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을 때는 우상향하다가 네. 물론 제 기억이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실적을 만족시키거나 실적을 불만족시켰을 때는 조금 하락했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아이폰 15가 공개가 되고 잘 팔리기를 저는 응원을 합니다. 네. 하지만 과거에 뭐 스티브 잡스가 죽더니 뭐 혁신이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주변에 스마트폰을 이제 구매를 하시는 분들 볼 때 저도 제 경험과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하이엔드를 꾸준하게 구매를 하신 분도 계시지만 뉴스를 보더라도 뭐 애플이 하이엔드 상품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저가용 제품이 나왔고 그다음에 알뜰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고 뭐 SKT나 KT, LG U+가 가입자가 조금씩 줄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GPU를 보더라도 이제 엔비디아가 출시하는 GPU를 보더라도 정말 이 기업들이 엄청난 기술력으로 이만한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못 만족시켰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돈을 주고 이 성능의 핸드폰을 살까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아이폰 7, 8부터 이 애플의 신작에 대한 기대감 네. 그다음에 판매량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이게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좀 겸허하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아이폰 15가 정말 불티나게 팔리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마무리가 조금 애매하게 지금 됐는데. 자, 그러면서 앞서 말씀해 주신 거는 그래서 지금 LG 이노텍은 단기적으로는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가격 전략도 같이 알아볼게요. 우선 손절가는 제가 24만 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네. 매물대도 보면은 24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매물대가 12.6%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이제 1차 목표가는 제가 28만 5천 원을 말씀드리는데 돌파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28만 5천 원 도착했을 때는 절반을 비중으로 줄이신 다음에 돌파 여부 체크하시고 돌파를 못한다, 미적미적하다 라고 하시면 그때 전략 매도하시고 종목 스위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이폰 15가 엄청나게 잘 팔려요. 그러면은 목표가 더 높아지나요? 정말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면 네. 뭐 29만 원, 30만 원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29만 원, 30만 나쁠 거 원까지. 없네요. 애플 알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네. 자, 이번에 제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조금 더 좀 세밀한 질문이 되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공공기관,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아이폰 쓰지 마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역시 중국이다. 이런 생각하면서도 이게 그럼 민간으로까지 만약 확대가 되면 이건 일이 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뭐
미국도 아니고 약간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또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얼마나 좀 파급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일단 현재 나온 걸로는 이제 공공기관, 중앙정부 기관 공무원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네. 규모로 치면은 뭐 전체 인구의 뭐 한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일 것 같은데 민간으로 퍼지면 급속도로 20-30%까지 되겠죠. 근데 네. 사실 뭐 그렇게까지 확대될 거라고 아직까지는 얘기 나온 건 사실 없거든요. 없죠. 네. 그래서 19%니까 전체 매출 비중의 19%니까 단기적으로 이게 분기별로 쪼개면 한 분기에 4% 정도거든요. 일단 당장 만약에 100% 다 타격받으면은 올해 4분기에 한 4% 정도 타격을 받는 거죠. 최악으로 봤을 때 그런 거죠. 그러면은 지금 하반기에 출하량 기준으로 한 1억 8,500에서 1억 2천만 대 정도 예상하니까 2천만 대에다가 아마 카메라 모듈 나가는 거 단가 곱하면 아마 대략 매출 추정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매출과는 별개로 투자 심리에는 굉장한 타격이 될 것 그쵸. 같은데. 네네네. 네. 충분히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관련된 사례 보면은 뭐 단기적으로 악재가 나왔다가 또 바로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추가적인 이슈를 만들어내는 뭐 CATL이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계속 뭐 이렇게 노이즈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나오지만 않으면 네. 저는 뭐 그렇게 이렇게 뭐 장기로 이렇게 계속 끌고 가면서 이거를 LG노텍이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안 좋은 악재를 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 본질적으로 팀장님 말씀 주신 대로 진짜 이 아이폰이 잘 팔려야 됩니다. 그게 가장 핵심인 거고요. 네. 이런 거는 좀 일시적인 노이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투자 의견과 목표가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사실 손절가는 엄청 짧게 잡았는데요. 네. 24만 원 아까 말씀드린 이게 뭐 장기적인 여파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추세를 이탈하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추세를 이탈할랑 말랑 그 위치에 딱 걸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현재 가격에서도 만약에 5% 이상 빠진다, 24만 원을 깨진다, 그럼 완전히 좀 추세를 이탈했다고 보고 있고 예. 만약에 현재 가격을 좀 지지해주면서 올라간다, 다시금 이제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어느 한쪽에서는 수급의 방향성이 틀어지면 목표가는 좀 35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LG 이노텍과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손여로 팀장님께서는 매도 의견을 주셨어요. 관련해서 잘 팔렸으면 좋겠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목표가 28만 5천 원에 손절가 24만 원 제시를 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김지훈 대표께서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우선 이게 조금 8% 떨어진 걸로 흔들리시면 안 된다라는 관점이시고 이제 목표가 35만 원, 그리고 손절가 24만 원 제시를 했으니까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계속해서 저희 스피드 종목 진단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해결책 쏙쏙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 너무 힘들게 보내셨던 분들 저희한테 진단 받으시고 힐링하시면서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와 또 통화를 통해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토마토 증권통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오늘은 정말로 매수 문의도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그러시네요. 힘든 시장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로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종목을 뭐 희정님께서는 롯데 정밀화학, 월청님께서 비올, 최혜수님 에코프로, 그리고 커피빈님께서는 아진엑스텍. 요거 오늘 오후에 했었었는데요. 자, 그리고 2주 대박이님 3부 토건. 계속해서 종목들을 여러 가지를 올려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차근차근 지금 100명이나 좀 늘었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하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그렇죠. 너무 늘어지는 것은 바로 뭐라고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갈게요. 공공대선님께서 신흥 SEC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8,710원입니다. 비중 10%고요. 오늘 조정을 좀 받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셨던 가격 대비 손실 구간에 접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셨던 저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한 번 정도는 올라갔고 지금 바로 머리 위에 매물벽이 딱 있는데 저 부분을 뚫어낼 수 있을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팀장님께서는 신흥 SEC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신흥 SEC 기업 개요를 보면은 리튬 이온 전지 부품 제조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배터리 팩 모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부품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성장성에 대해서는 지금 뭐 시청자분들께서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매매할 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손실을 볼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도 어떤 종목별 좀 차별화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확실히 전방 기업이랑 소재와 연관성이 높을 때는 실적이 불확실성이 나오고 있고 장비 기업들은 꾸준하게 업황 불확실성이 아무리 있어도 수요를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증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증설에 장비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장비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실적이 견조한 상황이다.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 SEC 같은 경우는 부품에 있기 때문에 분기 실적, 연간 실적을 보면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분기 실적은 간혹가다 흔들리는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신흥 SEC 매수가랑 비중이 좋으시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일은 없으실 것 같은데 최근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3거래일 정도는 좀 유심히 지켜보신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8월 초반이랑 8월 중순에 긍정적인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신흥 SEC가 하반기 증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안정적인 실적 대비 지나친 저평가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 하반기 매출 증가가 전망이 된다. 주력 제품의 수요가 증가한다고 이제 삼성증권에서 나왔고 이렇게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연간 실적 기준으로는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를 하고 있고 업종 퍼가 25.71인데 현재 퍼가 22.57, 10개월 선행퍼가 11.72이기 때문에 현재 실적으로도 근소하게 저평가 맥도를 갖고 있는데 내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평가 매력보다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딱 말씀을 드리는데 펀더멘탈대로 주가가 움직이면 잃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이 펀더멘탈을 보는 이유는 내가 이 종목에 대응을 실패했을 때 이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참고 자료가 되는 게 펀더멘탈 실적이고 그 성장 산업의 향후 성장성과 거래량 그 다음에 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이런 것들이 내가 얼마나 빨리 보유기간을 줄이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척도가 된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신흥 SEC에 대해서 비중이랑 매수가가 나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떨고 계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수급 동을 보면은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점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브리핑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 보여주었고 대부분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는데 옥석에 한해서는 외인과 기관이 주어가는 종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신흥 SEC가 성장성이 없는 종목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매크로 변수랑 연관이 있는 전방 기업이랑 연관이 있는 부품 기업이다 보니까 조금 외인과 기관에게 소홀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2차 전지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신흥 SEC를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는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단기 수익 관점으로 매매 전략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공공대선님께서 추가적으로 신흥 SEC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라는 걸 또 올려주셨는데 어떨까요? 추가 매수를 하신다는 거는 이제 스윙 이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제가 아까 수급 보여드렸지만 외인과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저점을 다지고 외인과 기관이 다시 사기 시작했을 때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으니까 멀티플을 줘도 이상할 게 없는 2차 전지 종목인데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45,000원과 46,000원 지지여부입니다. 그래서 뭐 LG 이노텍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뭐 추가 매수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5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45,000원에서 46,000원 사이 추가 매수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답해 드렸습니다. 네. 괜찮고요. 목표가 추가 매수해서 5만 원까지 가져가시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적인 질문들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진단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반영해서 진단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전화 주시면 정말로 실제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좋죠. 더 자세한 내용들 깊이 네. 파고들 수 있으니까요. 전화 상담 오늘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윤희정님의 롯데 정밀화학 진단할 거고요. 62,00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주가가 좀 급등 이후에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고 최근에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다가 네. 오늘 조금 더 많이 빠졌습니다. 3% 가까이 좀 하락을 하면서 6만 원 깨고 내려왔고요. 59,000원에 오늘 거래를 마쳤어요. 시청자님께서도 이 부분 때문에 조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중국에서 뭐 이것저것 다 금지를 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요소도 수출을 금지시키면서 이 원인으로 하락한 건지 이 원인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나 윤희정님께서는 단타는 잘 못하셔서 조금 더 길게 보고 가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대표님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롯데정밀화학도 전체적인 화학 시장에 영향을 받는데 네. 기본적으로 화학 시장이 뭐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거의 2년 동안 안 좋았는데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 와중에 틈새 시장을 노리는 기초 석유화학 제품 중에 마진을 잘 받는 고마진의 제품을 양산하는 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행인 거는 가장 지금 사실 제일 어려운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이 아니라 아주 특수 제품인 ECH나 뭐 셀룰로스, 메셀로스, 햇셀로스 이거 같은 경우는 전방 산업이 일단 엄청나게 다양화되어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조선이나 건설이나 자동차나 의료용이나 식음료용이나 굉장히 전방 산업이 다양화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일단 그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그 암모니아거든요. 암모니아가 이제 수소 운반할 때 쓰이는 건데 최근에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게 효성첨단 소재가 사실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수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다시금 살아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롯데정밀화학이 하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아시아권에서 그 암모니아 운반 저장 이쪽으로는 아시아 1등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수소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면 올라갈 수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의약품에 쓰이거나 심지어 소위 말하는 그 대체육 있잖아요. 비욘드 미트 같은 대체육에 들어가는 소재로 쓰는 메셀로스, 햇셀로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마진에 어떻게 보면 특화된 그 석유화학 제품이라서 예. 여타 기초석유화학 제품 부진할 때 같이 도매급으로 매도돼서 빠지긴 했지만 충분히 좀 차별화된 모멘텀을 두 가지나 가지고 있다. 수소에 대한 모멘텀, 그다음에 고마진의 이제 그 특수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모멘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럼 석유화학 업황이 그럼 계속 뭐 바닥 찍고 계속 지하실로 내려갈 거라고는 보고 있지 않아요. 최근에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도 뭐 바닥권에서 반등 나오는 것도 그렇고 봤을 때 엄청나게 공급 늘려놓은 게 더 이상 중국에서 추가적으로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면 유가 오르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기초 석유화학 제품의 철저한 수요와 공급단의 그 논리로 봤을 때 뭐 수요가 엄청나게 플라스틱 수요가 좋아지진 않더라도 네. 그냥 공급이 여기서 더 이상만 늘어나지 않으면 가격은 크게 안 빠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제일 상황이 안 좋은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도 가격이 크게는 안 빠지고 있어요. 뭐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석유화학 업황을 조금 더 기다리셔야겠지만 석유화학 업황이 조금이라도 반등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롯데정밀화학이나 뭐
그 LG화학이 하는 PVC, 뭐 가성소다, 이 회사도 가성소다 하는데 가성소다 하는데도 사실은 LG화학, 롯데정밀화학, 하나솔루션 세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특수석유화학 제품이 화학 업종이 조금 반등 나오면 가장 빠르게 좀 턴어라운드해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는 화학 업종이 오히려 완전히 조금 비싸게 그 사시더라도 완전히 화학되는 보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화학 업종이 좋아진다는 거는 스프레드 마진이 커지는 그때거든요. 근데 지금 스프레드 마진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거를 파실 이유는 없는데 그렇다고 더 사시는 게 부담스러운 거 같고요. 네. 그냥 보유네요. 네, 그래서 네. 그냥 일단은 뭐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뭐 가장 그 최근에 저점은 58,000원 정도인데 네. 이것도 좀 짧게 58,000원 정도가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은 10%에서 비중을 5%또 줄이시고 만약 55,000원 밑으로 깨진다 그러면 저는 또 추세가 완전히 이탈됐다고 보고 네. 그럼 다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목표가는 어느 정도 네, 보세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 목표가는 한 72,000원 정도를 보고 있고요. 네. 72,000원을 돌파를 만약에 하면 그래도 8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모멘텀은 있습니다. 다만 화학 업황에 대한 회복 시그널을 좀 확인을 해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것 같네요. 58,000원 비중 축소고요. 55,000원 손절입니다. 72,0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아진엑스텍 보겠습니다. 네. 커피비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 오늘 이거 안 볼 수가 없는 게 거의 이제 상한가잖아요. 상한가로 좀 마감을 맞아요. 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모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갔나. 완전 요즘 로봇이거든요, 다. 그래가지고 14,100원입니다. 오늘 상한가 갔는데 아직 매수가까지 안 왔어요. 높이 사셨어요. 그렇습니다. 10% 들고 있는데 내일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내일 네. 청산 가능하실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업 개요를 보면은 반도체 장비, 뭐 스마트폰 장비 같은 이제 장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 모션 제어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고 협동 로봇 실증 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삼성 로봇 하면 생각나는 기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전에 사실 삼성은 아진엑스텍이었고요. 그다음에 LG는 로보스타랑 로보티즈, 그다음에 현대는 푸른기술이었는데 푸른기술 상한가 같죠.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문에 가려진 삼성 관련 로봇주는 아진엑스텍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진엑스텍은 이미 삼성중공업과 로봇 원천기술 국책 개발을 수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삼성 관련 뉴스가 이제 대기업들이 로봇 기업을 뭐 M&A하고 지분 투자했을 때 어떤 기업이 그 수혜를 가져갈까, 이런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보통 과거 이력을 찾아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는 뭐 2018년, 2020년에 삼성중공업과 그 기술 개발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입는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로봇 섹터는 지금 계속 우상이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이제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보다는 개인 투자가들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로봇 섹터가 꺾인다라는 게 아니고 변동성이 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가를 민첩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진에스텍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6거래를 보면은 외국인 투자가 수급보다 개인 투자가 수급이 우세합니다.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 매수 잔량이 31만 주이기 때문에 내일 갭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일봉 차트 보면은 바닥권 이제 1월 2일, 그 다음에 5월 17일, 8월 20일 3바닥 따지고 오늘 개인 투자분들 강한 순매수 들어오면서 장대 항복 만들면서 상한가 진입을 했는데 12,000원부터 13,000원 구간까지 매물대가 10.9%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소망은 내일도 상한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분들은 보통 좀 짧게 마무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내일 갭 상승하고 밀어 올라가는지 보시고, 밀어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보유 기간이 길어 오셨기 때문에 조금씩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12,000원부터
13,500원 정도까지 일단 절반 비중을 내일 장전에 걸어 놓으세요. 걸어 놓으신 다음에 만약에 그 물량 소화하고도 안 미끄러지면은 남은 비중 쭉 들고 가시면 되시고 만약에 뭐 윗골이 달리면서 밀리거나 내일 뭐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세가 많이 나온다. 그럼 전량 매도하시고 종목 스위칭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지맥스텍 내일 가격대 걸어둬야 된다는 거 포인트로 잡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이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일이 분수령이 될 것 같으니까 잘 나오셔가지고 수익까지 연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꼭 일찍 일어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9시입니다, 개장은. 예. 네. 자, 내일,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가브리엘님께서 매수 문의 남겨주셨고요. PNT입니다. 2차 전지 장비 1등주 투자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PNT, 86,000원 고점이었네요. 그 이후에 조금은 내려왔습니다. 69,400원이 오늘의 종가이고요. PNT 지금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대표님? 일단 PNT가 가진 뭐 기술력이나 수주 잔고로 치면 2차 전지 장비 중에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로도 뭐 거의 2조 가까운 1조 9천억 정도 이미 네. 쌓여 있고, 근데 1조 9천억이 매출이 한 번에 딱 반영되는 게 아니고 계속 순차적으로 나눠서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25년까지는 역성장 없이 매출이 그냥 기본적으로 50%씩 성장을 하고요. 세네요. 이익단에서도 거의 40에서 50% 가까이 성장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원래도 장비주 중에서 PNT가 밸류에이션이 주가 오른 것도 없지만 다른 장비 뭐 예를 들어 윤성 FNC나 하나기술이나 뭐 DNT나 사실은 웬만한 지금 장비회사 이 정도 규모에 있는 장비회사 중에 밸류에이션이 제일 좀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3년 기준으로도 당연히 20배가 안 되고 24년 기준으로는 12배에서 13배까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는데 밸류에이션만 싼 게 아니라 실적 증가폭도 여타 장비 회사들만큼 뒤처지지 않는 거죠. 근데 최근에 나온 거는 사실은 그 국내 경쟁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원래는 일본 그 히라노가 독점하던 걸 아주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커서 거의 100%다 히라노 물량을 PNT가 다 국산화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국내 경쟁사가 생긴 거죠. 근데 그 국내 경쟁사가 사실 PNT랑 뭐 의미 있는 그게 되려면 뭐 수주 물량이라든지 사실 그 글로벌 배터리 셀사에 납품한 이력이라든지 PNT 같은 경우는 좀 재미난 게 국내 셀 3사랑 유럽 고객사로 갖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중국의 EV나 거시안에도 납품 이력을 갖고 있거든요. 다양하네요. 그러니까 가장 고객사가 좀 다변화돼 있고 네. 매출이 좀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장비주 수주가 상반기에 대거 나가야 될 물량이 취소된 게 아니라 하반기로 이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지금 사실은 딱 2차 전지 지금 굉장히 부진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제일 잘 버틴 게 장비주인 게 현재로서 딱 단기 모멘텀으로는 장비주가 가장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PNT는 사실은 지금 가격대에서 만약에 조금 더 조정이 나오면 네.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뭐 5%가 될지 10%가 될지 그거는 뭐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어쨌든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네, 조정이 나오면 나오면 저는 확인하고 뭐 네.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장비주가 가장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는 24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24년 1년의 모멘텀을 보고 뭐 좀 중장기로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왜냐면은 올해 상반기에 이연됐던 물량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차곡차곡 나눠서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그 경쟁사 나온 거는 뭐 물량 측면이나 레퍼런스 측면에서 뭐 PNT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는 단기적인 좀 노이즈라고 보고 있고, 히라노 그 장비사 자체가 지금 사실은 히라노 장비사도 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나 배터리 셀 업체에 맞춰서 공격적으로 캐파를 증설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계속 지금 PNT에 좋은 기회가 지금 생기고 있고, 좋네요. PNT가 고객사 당연히 국내 3사 다변화돼 있는 것 중에 SK온 물량이 제일 많은데 네. SK온 물량 말고 지금 LG엔솔 물량을 더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LG엔솔 30%인데
못해도 최소한 이거 40에서 45%까지는 늘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PNT는 계속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PNT 밸류적으로도 부담 없고요. 앞으로의 실적 증가에 대한 부분도 기대감이 큽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조정을 조금 더 확인하시고 알맞은 타이밍에 좋은 때에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솔트룩스 그 매수가 비중은요? 29,600원에 아, 5% 조금 남겼는데 입절하시고요. 오늘 뚝 떨어져서 왜 네. 그런가 하고 오늘 그거 발표 있어가지고 오를 줄 알았더니 더 안 오르네. 떨어지- 그러시군요. 자, 그래서 네. 오늘 왜 떨어졌는지 궁금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왜 떨어졌는지 궁금하고 네. 이거를 제가 지금 오래 갖고 있었는데 얼마까지 가나 좋습니다. 더 갖고 가도 되는지 더 수익이 올라가- 났으니까 팔아야 되는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더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여로 팀장 연결해 드릴 테니까 잘 네.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딥노이드 상담할 때랑 비슷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종목 개요부터 기술적 분석까지 차분하게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종목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 B2B 및 B2G 인공지능 빅데이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기업 대 기업으로, 기업 대 정부로 어떤 AI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하는 업체한테 데이터 솔루션, 어떤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기반 유전체 분석 신약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다니까 의료 AI 관련 모멘텀도 입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재무제표를 보니까 분기 실적 기준으로는 적자 나오고 있지만 그 부분은 성장성이 충분히 커버를 잘 해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2분기에 적자가 나왔는데 업체 측에서는 연구개발 비용을 썼기 때문에 적자가 나온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청자님 말씀대로 어떤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왜 떨어지냐 궁금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재료가 일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솔트룩스에 대해서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공격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재료 소멸보다는 오늘 시장 상황이 조금 영향을 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이제 앵커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드렸지만 어떤 긴축 우려랑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부각되면서 오전장에 갭상승에서 시작을 했지만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천천히 매도를 했고 단기적인 변동성 이미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줬던 성장주에서 단기적인 차익션이 나왔다.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솔트룩스가 러시아 GPT 공개를 앞뒀다라고 뉴스가 이틀 나왔는데 러시아 GPT 공개가 오늘이었습니다. 어떤 러시아 GPT가 발표되고 이 러시아 GPT의 성능에 대한 검증 뉴스가 추가적으로 나오면 좋겠는데 아직 그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뉴스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AI 섹터 하면 엔비디아를 필두로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오픈 AI 챗GPT나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가 나오고 있고 AI의 성장성 감히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기대 속에서도 매크로 변수가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투심이 흔들리는 게 조금 주식 투자를 대응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 게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시청자분께서 이미 6월 이전에 매수를 하셨고 슈팅 나올 때 일부 비중을 줄여 놓으셨다는 게 다행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9월 5일 화요일에 장대 항봉 나올 때는 외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였는데 어제 오늘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음봉 나올 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죠. 어제는 외국인이 많이 팔았고 오늘은 기관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있는데 더 커질 걸 알아. 근데 매크로 변수가 나오니까 이미 주가 많이 상승했으니까 일단 비중 줄이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잠잠해지면 다시 사겠다. 이런 투심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솔트룩스가 기술적으로 38,000원과 39,000원을 지지를 해주면 홀딩 하셔라.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38,000원을 이탈하면은 전량 매도하시고 다시 사실 준비. 그 다음에 38,000원에서 원래 이제 비중이 5% 남으셨으니까 5% 추가 매수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정말
기술적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21선 이탈 없이 뭐 음봉 세계든 양봉 세계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사야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사면은 다시 비중을 10% 맞추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28,000원 이탈하면 전량 매도 이후에 뭐 종목 스위칭을 하시든 다시 매수 타점 잡으시든 하시고 28,000원 이탈 없이 다시 성장성 주목받으면서 반등 나올 때는 38,000원인가요? 아, 38,000원입니다. 그렇죠. 순저가. 너무 순저가 내려갔죠. 38,000원이고. 네. 그래서 기술적 반등 나오면 48,000원까지도 보실 수 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예. 네. 38,000원 이탈 안 되는 거 보셔야 되고, 네. 다시 그 이후에 전량 매도의 재매수 관점도 가능하시고, 이제 목표가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난 5만 원 넘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유,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아깝긴 하네요, 진짜. 네. 넘을 뻔했는데. 혹시라도 재매수한 다음에 5만 원 갈 수도 있으니까 잘 가져가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솔트럭스였습니다. 네. 너무나도 귀여운 시청자 분이신 것 같아요. 솔직하십니다. 예. 네. 여러분들께서도 전화 주세요. 저희 전화 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요, 더 일부러 큰 소리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네. 에코프로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아, 오늘 이거 장중에 100만 원 깨져가지고 맞아요. 막 불안불안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요. 예.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하는 장본인 에코프로. 최혜숙님의 종목이고요. 근데 또 최혜숙님 매수하신 가격이 낮지도 않아요. 119만 3천 원에 그러네요. 매수를 하셨고 예. 7%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준에 100만 원이 깨졌습니다. 이 대장주인 에코프로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과연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대응 전략을 좀 AS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 어떻게 보세요? 더 빠질 수도 있을까요? 일단 추가 매수는 조금 상황을 더 지켜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주가가 뭐 빠진다고 에코프로 펀더멘탈의 변화는 전혀 없거든요. 최근에 그 제일 이슈된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뭐 맞아요. 상장 불투명 나왔는데 네. 그 일단 에코프로 그 송호준 대표도 이제 그 개별 임원들 주식 팔지 말란 그거 사실 공개적으로 얘기한 부분도 있고 우리 컴플라이언스 실제 강화하겠다고 또 최근에 아주 어젠가 기사 나온 게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네. 업계에서는 산업계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큼 전구체를 국내 회사가 이렇게 내재화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이나 캐파나 글로벌 레퍼런스나 기술력이나 품질력이나 따라갈 만한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다 지금 중국이랑 합작해서 뭐 새만금에 공장 짓고 울산에 짓고 포항에 짓고 하잖아요. 그래서 산업계 측면에서는 물론 회장 구속 그거는 사실 이제 완전히 전문 경영 체제로 넘어간 거로 분명히 밝혔고 그래서 뭐 에코프로가 그 전구체가 가지는 사실은 그 회사에서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가지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규모로 치면 이제 3조 정도 상장 밸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상장이 만약에 깨지면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이었는데 아마 하반기에 뭐 지연은 됐지만 네. 상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어제 나온 기사인데 에코프로 BM이랑 원래는 LG랑 같은 그 소위 말하는 양극재를 주고받는 그 관계였는데 예. 어떻게 보면 LG가 뭐 일본제 더 싼 걸 쓰려고 에코프로비 배신한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랑 관계가 지금 10년 만에 2012년부터 10년 동안 거의 깨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에코프로가 포항에 5천억 넘게 지금 시설 투자한 거 중에 캠9이라고 있어요. 캠9 그게 저희가 NCM, NCA 하잖아요. 예. NCMX라고 그 X가 뭐 알루미늄이 될지 어떤 다른 물질이 될지 모르겠는데 NCMX라고 4원계 하이니켄 양극재를 지금 전용 캠9으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3원계가 아니고 4원계. 네, 4원계로. 그래서 이제 4원계로 하는데 지금 4원계를 쓸 수 있는 그 배터리 셀 업체는 LG엔솔이 유일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미 그렇죠. 네. 회사는 아니라고 뭐 사실 무근이라고 쓸 밝혔지만 데가 거의 밖에 이미 없는 LG엔솔 향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렇죠. 5천 원 넘게 투자한 거 중에 전용 캠9 그 라인을 개발할 정도로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도 순리대로 갈 것 같고 예. 네. 심지어 계속 지금 그 포스코 퓨처엠이나 5등인 코스모 신소재도 지금 계속 양극재 수주 계약 나왔는데 에코프로 BM하고 LG 화학만 안 나왔거든요. 네. 신규 수주가.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아마 LG엔솔발
드디어 4월 달부터 기다리는 그 대규모의 장기 수주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가장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힘들게 한 판가 하락, 그건 시장의 새로운 노이즈는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네. 4분기부터 판가가 좀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에코프로 관련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하는 에코프로 CNG, 그다음에 수산화 리튬을 가공하는 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여전히 견제하다. 그 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계산해 보시면 지금 현재 딱 에코프로 주가 한 110만 원 기준으로 그 회사들의 지분 가치와 이 에코프로의 지금 시가총액의 차이가 괴리율이라고 하는데, 그 괴리율이 크면 클수록 에코프로가 비싼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괴리율이 지금 좁아졌어요? 15% 안짝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고평가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좀 홀딩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오히려 90만 원 만약에 초반까지 온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계속 주가가 뭐 추세적으로 하락해서 90만 원 초반대 와서 이걸 평단가를 100만 원에 맞출 수 있다면 저는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일단은 지켜봐야 네, 되는 네, 거네요.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지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대응의 구간은 충분히 있을 것 같으니까 그 기회를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없는데 하나 더 볼게요. 꽉 그래야죠. 채웁니다. 그래야죠. 꽉 채웁니다. 끝까지 가야죠. 월청 초반에 올려주셨는데 지금 봐드립니다. 네. 예, 비올. 이게 이제 미용 이쪽, 의료기기 이쪽이라고 하는데 7,400원에 사셨습니다. 최근에 올라갈 때 사셨나요? 10% 비중인데 추가 매수 생각하고 계시고 중장기로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비율 어떻게 볼까요, 팀장님? 네, 확실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거는 의료기기 섹터, 이제 의료 AI 빼고 의료기기에 대해서 비율이 그렇게 탑급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뭐 시청자들도 아실 만한 종목이 뭐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뭐 제이시스 메디칼, 뭐 이루다 이 정도 네. 이제 뭐 M&A 뉴스까지 나오는. 근데 다행히 비율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요. 2022년에 실적이 거의 100% 이상 증가를 했고, 지금 23년 1분기랑 2분기 실적을 보니까 작년치를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둘이 합치면은 매출이 200억이고 영업이익이 거의 110억 정도 되니까 거의 반기 만에 작년치 했으니까 올해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저희 이 의견을 지지해줄 뉴스를 확인했는데, 다만 아쉽게도 대장급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리포트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도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시장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코스닥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가들 순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의료기기 sektor는 외인의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가 끝날 가능성, 뭐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이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3일 전에 대표랑 임원이 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매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뭐 뉴스 이유는 안 나와요. 왜 매도를 했는지 안 나와요. 보통은 이걸 매도해서 투자 재원으로 쓰겠다, 뭐 임원들 상여금으로 쓰겠다, 이 부분까지 봐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뭐 투자금 회수, 이거 정말 나쁜 뉴스다라고 판단되는데, 임원이랑 이제 대표가 매도했는데 왜 팔았는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장주들의 최근 움직임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클래시스랑 제이스 메디칼, 파마리서치 이런 종목들은 21선이랑 61선을 지지를 해줬습니다. 빠르게 봤는데 지지하더라고요. 근데 비율은 아쉽게도 지금 21선이랑 61선을 이탈했죠. 그 다음에 수급 동향을 보니까 기관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외인이 사고 있죠. 그래서 저는 뭐 비율로 수익을 많이 보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넉넉하게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비율이 첫 번째 매수라고 한다면 조금 아쉽지만 조금 민첩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율을 만약에 중장기적인 관점을 끌고 가실 거라고 한다면 일단 121선에서 지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제 6,600원부터 6,000원까지 이 사이에서 지지하는 걸 보고 추가 매수를 하든가, 아니면 그냥 지지원 이탈하면 손절하고 다른 종목 매수하셔도 좋을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121선에서 갑자기 외국인과 기관이 뭐 강하게 들어오면서 반등한다라고 하면은 8,000원과 8,900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 하시다가 8,900원 돌파 여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 그 관련된 부분 긍정적으로 내다보셨으니까 가격대 잘 체크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1부 종목 진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2부 첫 번째 종목 저희 삼성 SDS에 대해서 두 분의 공통 의견 들어보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2부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